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요, 매일 사용하는 인공지능, 바로 AI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냥 편리한 도구 이 정도를 넘어서 우리 삶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혹시 뭐랄까, 의존이나 중독 수준은 아닌지 한번 같이 따져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네요. 저희가 오늘 참고한 여러 자료들을 보면요, AI 의존 현상, 그 심리적 배경, 또 이게 우리 능력에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목표는 이겁니다. AI가 어떻게 우리 삶의 진짜 필수 요소가 됐는지, 왜 우리는 AI 없이는 좀 불안해하는지, 이 보이지 않는 의존성이 우리에게 정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 그 속을 제대로 한번 파악해보자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여정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랄까, 새로운 기술 활용법, 이런 차원에 좀 넘어서는 이야기죠. AI가 우리 사회 구조나 개인의 행동 방식,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이걸 좀 살펴봐야 합니다. 맞아요. 편리함 그 이면에 있는 변화들이요. 네, 그 더 깊은 변화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모르게 아침 알람부터 시작해서요. 길 찾기, 음악 추천, 심지어 업무, 이메일 초안 작성까지 AI 도움받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저만 그런 건 아닐 텐데요. 그럼요, 다들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해볼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AI가 어떻게 우리 일상에 이렇게 깊숙이 스며들었나. 이제는 단순 편의 제공자가 아니라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 인프라처럼 되어버린 거죠. 네, 맞아요. 정말 공기나 전기처럼 너무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 보면요. 사회 전체 시스템에서는 그 의존성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시스템 차원에서요? 네. 우리가 매일 쓰는 검색 엔진 알고리즘이나 금융시장 거래 패턴 분석, 제조업 생산 라인 최적화, 신약 개발 과정 단축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AI 없이는 불가능하거나 효율이 엄청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여러 분석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AI는 이미 사회에 보이지 않는 뭐랄까 숨겨진 운영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멈추면 사회 기능 자체가 마비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많고요. 숨겨진 운영체제? 와닿네요. 특히 요즘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 코딩 같은 창의적인 영역까지 생성형 AI가 막 파고들면서 의존성이 더 커지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 부분이 또 크죠. 어떤 자료 보니까 이제 인간 역할이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최종 검토하고 승인하는 편집자나 승인자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네, 그런 시각이 있죠. 물론 생산성은 엄청 높아졌죠. 근데 혹시 AI가 없으면 아예 시작할 엄두를 못 내는 일종의 학습된 무기력 상태로 가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도 좀 들어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혹시 비슷한 경험 없으신가요? AI 없이는 뭔가 좀 시작하기 막막하다거나? 아, 네네. 맞습니다. 그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우려죠. 네,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이런 의존이 더 이상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필수가 되어가는 배경에는요. 아무래도 효율성, 경쟁력 이런 압박이 크게 작용하는 거죠. 그렇죠. 남들 다 쓰는데 나만 안 쓸 순 없으니까. 네, 남들이 다 AI 써서 앞서 나가는데 나만 안 쓸 수는 없는 거죠. 이제 AI 활용 능력은 기본적인 소양처럼 여겨지고 이걸 못 갖추면 뒤처지거나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막 퍼지면서 AI 문맹이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아, AI 문맹. 네, 결국 AI를 쓰지 않을 자유가 점점 줄어들고 어쩔 수 없이 의존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스마트폰 없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된 것처럼요. 그죠? 네, 맞아요. 정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랑 비슷한 느낌도 들고요. 그렇게 사회 전체가 AI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개인 차원에서는 왜 이렇게 쉽게 빠져드는 걸까요? 그냥 편리함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편리함 이상의 무언가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로 AI 의존이 왜 때로는 중독이라고까지 불리는지 그 심리적인 이유를 좀 더 파헤쳐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중요합니다. 많은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게 AI가 주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보상이더라고요. 복잡한 문제를 그냥 순식간에 해결해주고 원하는 정보 바로 찾아주고 심지어 창작의 고통까지 덜어주니까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노력을 적게 들이고 큰 보상을 얻을 때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면서 쾌감을 느끼거든요. 아, 도파민. 네, AI는 이 보상 회로를 아주 효과적으로 자극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에서 인용한 연구를 보면요. 복잡한 보고서 쓰려고 몇 시간씩 자료 찾고 분석해야 했던 과거랑 달리 이제는 AI한테 키워드 몇 개만 딱 던져주면 그냥 몇 분 만에 그럴듯한 초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순식간이죠.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뇌는 점점 더 쉬운 길, 그러니까 AI에 의존하는 경로를 선호하게 되고요. 이게 단순한 습관을 넘어서 강박적인 의존, 즉 중독과 비슷한 패턴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 소셜미디어 피드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계속 내리게 되는 거랑 비슷한 원리 같기도 하네요. 네, 유사한 측면이 있죠. 내가 주체적으로 정보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고리즘이 나를 더 오래 붙잡아 두려고 설계한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어떤 자료에서는 알고리즘의 감옥이라고 표현했던데 AI 의존도 비슷한 면이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어떤 분석에서는 이게 마치 도박처럼 불확실한 결과, 그러니까 AI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모르는 불확실성이랑 즉각적인 보상, 답을 얻는 쾌감, 이걸 결합해서 우리의 시간과 주의력을 수확하는 시스템이라고까지 하더라고요. 네,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이죠. 심리적 배경을 조금 더 깊이 보면요. 일단 첫째로 AI는 우리의 인지적 부담, 커그니티브 로드를 극적으로 줄여줍니다.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잖아요. 맞아요. 피곤하죠. 네. 근데 AI가 이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주니까 뇌는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둘째로는 AI가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 predictability and certainty를 제공해요. 예측 가능성. 네. 불확실한 미래나 좀 애매한 상황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나 예측을 제시해주면 우리는 통제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덜 수 있거든요. AI가 추천해준 식당은 실패 없을 것 같고 AI가 제시한 해결책이 제일 정답 같아 보이고 뭐 그런 거죠. 하지만 그런 편안함에 너무 익숙해지면 대가가 따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저는 내비게이션 앱 없이는 자주 가던 길도 가끔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이게 혹시 말씀하신 인지적 근육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그렇죠.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럴 수 있죠. 편리함에 익숙해질수록 스스로 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그 인지적 근육을 사용할 기회가 줄어들고요. 결국 그 능력 자체가 퇴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퇴화라. 여기서도 나아가면 알고리즘 동조화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알고리즘 동조화요? 그건 뭔가요?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요. 특정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추천 알고리즘에 계속 노출된 사용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비슷한 장르 음악만 듣게 되고 심지어 자기 원래 취향이 뭐였는지조차 좀 모호하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관찰됐다고 해요. 와, 무서운데요? 네. 즉 AI가 우리의 취향이나 생각을 묘묘하게 하지만 꾸준히 바꿔나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건 정말 섬뜩한데요. 내가 좋아서 선택하는 건지 AI가 좋아하게 만든 건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의존성이 심화될 때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능력들이 약해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AI 의존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결과, 특히 인간 고유 능력의 변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많은 자료에서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은 역시 인지 능력, 특히 비판적 사고 능력의 약화입니다. AI가 제시하는 정보나 답을 너무 쉽게 비판 없이 수용하는 인지적 게으름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네. 실제로 2024년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자료에 언급된 내용인데요. 특정 AI 도구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기억력 테스트나 복잡한 문제 해결 과제에서 좀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네. 일부에서는 이걸 디지털 치매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할 만큼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정보를 검증하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매. 심각하게 들리네요. 창의성 측면에서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평균적으로 가장 우수한 결과물을 빠르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효율적이죠. 근데 혹시 이것 때문에 인간 고유의 독창성이 훼손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자료에서는 진정한 창의성은 때로는 비효율적인 탐색, 실패, 엉뚱한 시도에서 나오는데 AI의 정답에 익숙해지면 이런 과정을 견디려는 의지 자체가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AI가 제시하는 그 그럴듯한 결과물에 만족하게 되면 좀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탐색하려는 동기가 줄어들 수 있죠. 맞아요. 굳이 어려운 길을 가려고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창의성과 혁신 잠재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더불어서 사회적 소통 능력의 변화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소통 능력이요? 그건 어떻게 변하나요? 예를 들어 감정 소모 없이 효율적인 소통이 가능한 AI 챗봇과의 상호작용에 익숙해지면 복잡하고 미묘하고 때로는 갈등을 수반하는 실제 인간관계가 더 어렵고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연구에서는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고요. 공감 능력이나 비언어적 단서를 파악하는 그런 섬세한 사회적 기술이 약화되고 사회적 고립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능력 저하가 단순히 그냥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인류 전체의 능력 변화라는 더 큰 그림에서 봐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스킬 공동화 현상입니다. 스킬 공동화요? 네. AI가 중간 수준의 기술이나 지식을 효과적으로 대체하면서 초보자가 경험을 쌓아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그 전통적인 경로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 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특정 디자인 분야에서는 AI 도구가 보편화되면서 신입 디자이너들이 기본적인 기술을 연마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 성장의 기회가 줄어드는군요. 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생각의 외주화입니다. 생각의 외주화. 아까도 잠깐 나왔던 표현이죠? 네.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깊이 고민하기보다 그냥 즉시 AI에게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행태가 일반화될 수 있다는 거죠.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사유 능력을 인간 존재의 근간으로 삼았던 것을 떠올려 보면요. 이건 우리의 인지적 주체성을 상실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의 외주화라 정말 귀에 꽂히는 표현이네요. 스스로 생각하는 행위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억, 일정, 지식 같은 것들이 점점 더 스마트폰, 클라우드, AI 시스템에 저장되고 관리되면서 확장된 자아라는 개념도 등장했습니다. 확장된 자아. 네.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인지 검색해서 찾은 정보인지 내가 떠올린 아이디어인지 AI가 제안한 내용인지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죠. 어떤 심리학 연구에서는 이게 심화되면 자아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내 생각과 AI의 경계가 흐려진다. 네. 관계의 측면에서도 변화는 뚜렷해요. 데이팅의 알고리즘이 만날 상대를 골라주고 메시지 자동 완성 기능이 대화를 제한하는 등 AI가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매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일부 사용자는 AI 챗봇과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기능적 애착을 보이기도 하는데 몇몇 연구는 이것이 실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아, AI랑 친해지는 게 오히려 실제 관계는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듣다 보니 AI에 대한 의존이 정말 우리 삶의 근본적인 부분까지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벗어나는 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은 질문이죠. 네 번째로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AI 없는 삶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여러 자료를 종합해보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이건 더 이상 개인의 의지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자체가 AI를 전제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앞서 언급했듯이 AI는 이미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이자 신경망입니다. 금융거래, 교통관제, 전력망 관리, 의료 진단보조, 교육 시스템 등등 핵심 인프라가 AI에 깊이 의존하고 있어서 만약 AI 시스템이 멈춘다면 그 파장은 상상하기 어렵죠. 그렇죠. 대혼란이 오겠죠. 경제적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AI 활용 능력이 새로운 형태의 문해력, 즉 AI 리터러시가 되면서 이걸 갖추지 못한 개인이나 기업은 경쟁에서 도태되고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경제보고서에서는 AI 도입 여부에 따른 생산성 격차가 이미 크게 벌어지고 있고 이 격차는 앞으로 더 심화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제가 일하는 분야처럼 마케팅, 콘텐츠 제작, 코딩 같은 많은 화이트칼라 직종에서는요. AI 도구 없이는 업무 효율을 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와요. 맞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앞서 이야기한 능력의 외주화가 현실화된 모습이겠죠. AI가 없으면 일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이니까요. 네, 이러한 상황을 기술적 강제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강제요. 네, 법적으로 AI 사용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사용하고 사회 시스템 전반이 AI를 기반으로 작동하게 되면 개인은 사실상 AI를 사용하지 않을 자유를 잃게 되는 거죠. 아, 쓰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압력 같은 거네요. 그렇죠.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라도 다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AI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비효율적이거나 심지어 무능력한 것으로 치부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 공간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시간을 절약하고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일에 집중하려고 AI를 쓰기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AI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 힘들어지고 심지어 생각하는 능력마저 AI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라니요. 네, 역설적이죠. 흔히 AI가 인간의 능력을 증강시킨다고 말하는데 그 증강과 의존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혹시 우리가 그 선을 이미 넘어버린 건 아닌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자유와 효율성을 얻기 위해 의존하기 시작했지만 그 대가로 자율성과 주체성, 고유한 인간 능력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증강된 인간이라는 비전 이면에는 그 증강이 과연 우리의 자율성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를 AI 시스템의 효율적인 부품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안경과 AI는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안경이 시력을 보조하지만 우리는 안경 없이도 세상을 인식할 수 있잖아요. 반면에 AI는 한번 깊이 의존하게 되면 그것 없는 상태를 상상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AI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이 생각보다 훨씬 깊고 다층적이며 우리의 인재 능력, 창의성, 사회성, 심지어 자아 정체성에까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많은 부분을 짚어봤네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AI 의존 현상 자체를 깊이 이해하고 그 의미를 성찰하는 데 집중해 보았습니다. 아마 청취자 중 많은 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품게 되셨을 텐데요. 그렇죠. 그게 가장 궁금하실 수 있죠. 이 의존성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건강한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기회에 더 심도 있게 다루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 부분도 중요한 논의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 욕망, 심지어 기억의 상당 부분이 AI 알고리즘에 의해 영향을 받고 편집되고 때로는 생성되기까지 하는 그 확장된 자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 역시 알고리즘에 보이지 않는 손길에 크게 좌우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런 환경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율적인 개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내면 풍경마저 알고리즘과 공동 저작되는 이 시대에 나다움, 즉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인간 고유의 능력과 존엄성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요? 아, 정말 깊은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각자의 성찰 속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